예, 안녕하세요. 8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기어이 이명박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이 있었네요. 결심은 좀 가보면 좋았을 걸 좀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신문 기사에 남겨 있어서 봤더니 검찰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 구형을 했다고 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혐의 당사자로 이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 구속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들든 아니든 이거 지금 밝힌다는 건데 차명으로 회사하는 거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차명으로 통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나요? 그러는데 30년도 더 된 걸 가지고 차명으로 기업을 했니 안 했니? 엉터리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다른 사람 이름을 훼손하는 거 더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부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덜 했을 때였기 때문에 자기 이름 빌려주고 회사 내는 거는 얼마든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검찰이 이거 네 회사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구형을 때렸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그 보수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바꾸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착잡하죠. 그랬는데 아마 최후 진술이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면 아마 그 진술을 거의 다 신문에 기사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국민 여러분께 이건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하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 재판장에 쓰면 다 이 감정은 누구나 다 생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우리라도 정말 재판장에 서면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개인적인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또 관련된 동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례적인 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는 것을 목도한다.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사리 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우파들은 사실 좀 그렇죠. 대통령 자체는 이렇게 했다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이 좀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데 대통령 그 자체 본인들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저도 확실하게 믿어요. 인기와 표를 얻을 수 있더라도 국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면 결코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관은 오래지 않아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소유를 주장하다 문제가 돼 법에서 다루는 것은 봤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건에 검찰이 개입해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자기 재산을 어떤 재단에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한 200이 훨씬 넘는 그런 그 금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내놓는 사람인데 무슨 검사들이 말하는 이런 걸 했겠어요. 저는 검찰들이 주장하는 거는 보수 우파 역사를 지우기 위한, 왜곡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스 설립했을 때 이렇게 가로를 쳐놨네요. 그 조선일보에서. 현대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10개 회사의 CEO였다. 회사 모르게 창업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저는 뭐 이거를 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를 이걸 다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저는 없다. 대통령 재임 중 법률적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다스 소유권은 대통령 재임 중 법률적 가호도 적폐도 아니다. 30년 전 소유권을 찾기 위해 검찰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불러 짜맞춘 진술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저를 구속 기소해 17대 대통령 당선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예,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 차원을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미칠지 모르는 악영향을 우려하게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스 소송비에 대해서 그 삼성이 내준 건 그때 이건희 회장이 구속돼 있는 걸 풀어주고 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내줬다 한다는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대기업이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며 장부 처리를 하느냐. 삼성은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면은 삼성 회장 이건희를 사면한 것이 아니라 IOC 위원 이건희를 사면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건희 회장 풀어줬을 때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였었어요. 이거 검찰이 엄청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 이거 올림픽 유치하려고 이건희 회장, 그 우리나라에서 IOC 위원이 이건희 회장하고 그 당시에 2명인가 이것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풀어주고 평창 올림픽 유치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희 회장 풀어준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나이가 어려서 아마 기억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역사 왜곡이에요. 예. 그러면서 노력과 결단이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유치 과정을 폄훼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올림픽 유치했을 때 2011년도 제가 독일 그 뮌헨에 있었어요. 여름에 이제 뭐 그 거래처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 뮌헨에 가서 중앙 광장에 가서 이거 발표하는 거 제가 듣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때에 독일하고 한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뮌헨도 올림픽 유치된다고 하고 중앙 광장에 뭐 엄청난 설비를 해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축제를 하려고. 그런데 이게 평창이라고 발표되고 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많은 군중에서 만세를 저희가 불렀어요. 거기가 독일 뮌헨이라는 걸 잊어버렸었죠. 그러고 나서 막 하늘하고 그러고 딱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주변에 싸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일은 뭐 저도 너무 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그 이팔성 전 금융그룹 회장과 김선남 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 제게 가해진 모략과 업무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온갖 모함과 모략, 엄여에도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모조리 참았다. 제 삶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억울한 모욕은 참을 수가 없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끼리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며 더욱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욕심을 내는 바람에 뭐 지금 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런 꼴이 된 거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슴에 참기 힘든 분노가 일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고 기도하고 있다. 내 나이가 80이다. 앞으로의 삶은 기도하는 삶과 봉사하는 삶,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서민 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가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 갈등과 분열, 적대감을 뛰어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직한 사회와 공정한 사회, 자유와 번영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명백한 정치적 기소인데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간음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역사의 일부러 훗날까지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았다고 믿는다.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어려운 법조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문장을 보면 좌파들하고 문장이 달라요. 좌파들 문장은 악이 가득 찼고 애매모호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딱 보면은 우파인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파들은 문장이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이었나 이때에 2018년도가 되겠네요. 이때에 그때 이제 추첨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 10시 반쯤에 막 불이 났게 갔어요. 제가 늦은 줄 알고 갔는데 제가 그때 7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김동지가 10시 45분에 제가 막 연락하고 이래갖고 10시 45분에 왔는데 그분이 9번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뭐 추첨할 것 없이 다 들어갔는데 막상 그 결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김동지하고 저하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주자. 뭐 어차피 뭐 늦었지만 10시에서 11시까지 추첨하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벌써 뭐 11시가 다 된 걸 보고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결심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려주자. 이제 소망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김동주가 소망교회를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망교회에서 우리 그런 사람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는 걸 알고 뭐 거기에서 뭐 장로인지 뭔지 해갖고 아침 일찍 나가서 뭐 마당을 썰기도 하는 봉사를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교회에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마저도 물론 뭐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세상에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정말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였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물론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나이가 어린 여직원이 받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평소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해왔길래 아무리 나이가 어린 여직원이라고 하죠. 물론 그 여자애가 20대 초반은 아니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래도 했을 여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몇 년은 일했을 여자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은 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뭐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를 전화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를 다녔고 뭐 열심히 나가서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 그 교인들이 뭐라고 했길래 그 여직원이 전화를 그렇게 받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 뭐 5월달 이때쯤부터 지만하는 박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저도 조금 마음을 주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법원에 재판이 열렸을 때 제가 한 두세 번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가서 앉아있진 않고 뭐 중간에 갔다가 또 뭐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였고 재판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어떤 거는 보니까 뭐 그 5.18 단체들이 몰려가고 막 때린 것도 일각 그런 재판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 들어가니까 뭐 옆구리를 맞았다 이런 증인이 나오는데 옆구리를 맞았는데 뭐 자기가 뭐 집에서 병간을 했는데 뭐 몇 달 동안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증언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뭐 보면서 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재판 혼자 가셨나 좀 안타까움도 토하고 이제 그런 적은 있으면서 지만은 박사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고 사실 어쨌든 그런 분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진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하다 보니까 이분 유튜브를 좀 보게 됐었어요. 끝까지는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분도 이제 뭐 얘기는 윤석열을 엄청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였어요.
다 좋아요. 지금 뭐 윤석열이가 뭐 문재인 패거리에 대해서 조국 일가에 대해서 조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그대로 끝나셔야지. 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다가 댓글을 막 달았어요. 예. 이제 달고, 예, 처음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전반적으로 지만은 박사의 논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멍청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고 그동안 일을 못했다. 이런 논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오고 뭐 이런 얘기 만나고 와서 북한에 대해 했던 얘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정일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대놓고 김정일에다가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누구를 만나고 왔으면 뒤에 와서 남 욕하는 건 없어요.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도 한국에 와갖고 한국에 와서 김정일을 욕할 필요가 없죠.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북한하고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갔다 왔으나 아니 아무리 원수긴 하지만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 저라도 갔다 왔더니 김정일이가 어쩌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차이였었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지만한 선생은 옛날 자료를 끌어내면서 엄청 박 대통령 욕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서 막 화가 엄청 났었죠. 그래서 제가 지만한 어르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데 윤석열 지지하는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굉장히 좀 세잖아요. 저도 센 말을 듣고 저도 세게 나갔죠. 그래서 지만한 어르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쁘게 생겨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이 대세입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이뻐서 지지한다고 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세예요? 그랬는데 이 알만큼 알만한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죠. 박 대통령이 이쁘게 생겨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세입니까? 지금 강화문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이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해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정말 공평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만은 선생님 말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십니까? 박 대통령 탄핵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만은 선생은 도대체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합니까? 이러고 있다가 또 유튜브를 들으면서 제가 또 댓글 달았어요. 윤석열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재판에 제가 많이 들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재판을 받던 저로서는 결코 윤석열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윤석열이가 정말 법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하는 꼬라지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박 대통령 탄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좋아하든 아니든 윤석열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윤석열이 하는 일을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윤석열을 용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쫓아가서 비난하고 막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아니 지만은 선생이든 누구든 열심히 지지하세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만은 소장뿐만 아니고 황장수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꼭 거기에 황정수 소장은 자기 유튜브에 박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듣고 있다 보면 꼭 한 번씩 그래서 유튜브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황정수 소장과 진만우 소장은 유난히 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 감정이 많더군요. 예? 황정수 소장과 진만우 선생의 표현은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매우 자극합니다. 기분 나빠요. 열심히 윤석열 지지하세요. 모르시잖아요. 저희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우리만큼 모르시잖아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지하시라고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끌고 가면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만은 선생이 박 대통령을 또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거기에 댓글을 달았죠. 박 대통령은 이미 2017년 10월 16일 20년이든 30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법치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제 우리 보고 꺼내달라고 했어요? 나 살기 힘들다. 나 감옥수에 지내기 힘들다. 나 꺼내달라는 얘기 한 적 없다고요. 지만은 선생.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억울한 한 사람에 대한 말도 못합니까? 아니 내가 박 대통령을 좋아해요. 이뻐서 좋아해요. 이 나라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탄핵을 바로 잡아야 해요. 윤석열은 그런데 이 재판 엉터리했어요. 이런 말도 우리가 못하나요? 아니 자기가 하는 말은 진만은 선생이 자기 한 말은 다 옳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우습게 들리나요?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뻐서 지지한다고 하든 청와대 복귀를 원한다고 하든 이분 물론 청와대 복귀 이런 거 돼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목표도 못 세워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되는 일만 하나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만은 선생은 청와대 복귀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결코 따뜻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지만은 선생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이 뭐 이조시대 얘기를 하면서 조선인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인성 나쁘고 그런데 어쨌든 지만은 선생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공감 가는 분이 있어서 좀 그래서 좀 다가가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지만은 선생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서도 엄청 박 대통령 욕을 하면서 도대체 남을 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공격을 할 수 있고 어떤 위치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어대라고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 사람의 인성이 결코 좌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보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남을 공격해도 그 사람이 상대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공격하는 거지. 박 대통령은 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목으로 33년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을 위해서 어느 정치인이 정원전 대표 외에 홍문정 대표 외에 어느 누구가 말해주고 있나요? 힘없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 없는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힘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학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낫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 대항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가지고 옛날 자료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unfair하다고요. 박사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게 이뻐서 지지한다고 하든 청와대 복귀를 한다고 하든 진만은 선생과 황정수 소장의 문제는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정규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한국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투를 엄청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거 못 느끼지만 저는 많이 느껴요. 그거 몇백 년 전에 했던 똑같은 말들을 지금도 해가면서 한국 남자들의 인식이 바꿔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말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박찬종 하는 얘기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빨가벗고 목욕탕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왜 대화를 안 했냐. 막걸리를 따라놓고
대화를 하는데 왜 박 대통령 얘기를 안 하냐. 왜 자기네들이 수백 년 전에 해왔던 대화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치나 중요한 정치나 비즈니스를 술 퍼마셔가면서 골프 치면서 정치를 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통이라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 거 저는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또 하고 있다가 또 제가 또 보다가 또 댓글을 또 달았어요. 박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다. 마지막 것은 저도 강하게 썼죠. 박 대통령이 탄핵이 전부 잘못되었고 헌재 재판 잘못되었고 그리고 재판 100% 엉터리입니다. 제가 강하게 썼어요. 지만은 박사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엉터리 재판을 윤석열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박 대통령을 패대기 친 그 특검 검사들이 지금 정경심과 김연경 환경부 장관을 불러있을 때 재판을 한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이 지금 판사한테 엄청 당하고 있죠. 박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 재판 엉터리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판사한테 엄청 당하고 있다고요. 뭔 줄 아세요? 그 엉터리로 재판했던 것이 조국이 마누라나 김연경한테 통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열심히 응원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윤석열은 엉터리 재판에 대해서 보면 그 죗값을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쓰고 일단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위에 댓글 3개 쓴 걸 다 지워버렸어요. 지만은 박사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제가 말한 거 이거를 지우시면 안 되죠. 에? 제가 여기서 지만은 박사 비난한 것도 있지만 지만은 박사가 모르고 있는 데서 제가 글을 썼는데 지만은 박사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죠. 윤석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도 있고 글도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그 윤석열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 글 올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7년 10월 달에 윤석열이가 2017년 5월 달에 박 대통령 사건을 잘 해왔기 때문에 5단계를 건너뛰어서 중앙지검장으로 됐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국회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김진태 의원한테 추궁당하는 게 있어요. 타블렛 PC 건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에 대해서 이제 묻기도 하고 거기에 나온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김진태 의원한테 추궁하는 게 있는데 윤석열이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타블렛 PC 건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밝혀야죠. 박 대통령 재판을 이렇게 몰고 간 건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밝혀야 돼요.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재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롭다고 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저희들은 생각이 많죠.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하는 걸까? 과연 박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한다든가 막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대입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지하세요. 거기에 왜 박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지지하세요. 박 대통령하고 갖다 대면은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만일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만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 못하는 우리를 가지고 뭐 윤석열 지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비난해가면서 욕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물론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열심히 지지하시고요. 제가 그걸 막진 않아요. 뭐 어쨌든 모르죠. 저도 뭐 기분이 내키면 가서 윤석열 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박 대통령을 갖다 대면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해서 비난하면서 하시지는 말라 이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한경수가 그 대검 앞에 가서 뭐 그 집회한다고 응원하는 걸 한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뭐 추미하고 아니면 그 문재인하고 이렇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형 집행정지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 사건은 잘못해온 거다. 내용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손 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추미하고 어쨌든 당신네들 검찰들의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버티다가는 정말 윤석열이나 이 나라나 다 힘들게 돼요. 예. 그리고 막상 뭐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 계속 재판이 많은데 검찰들이 지금 입장이 어쩔지 재판이 많은데 그 재판에 나오는 검사들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뭐 다음 주에 되는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되는 거 이런 재판 하면서 한번 양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과연 박 대통령 재판이나 지금 남아있는 오병우 수석이나 최수원 씨 재판 결심 곧 다가오는 거 이거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검찰들 정신 차려요. 예? 박 대통령 패대기 치고 받은 게 공수처예요. 예, 검찰들 정신 차려요. 그리고 윤석열 열심히 지시하시고요. 예, 그런데 결코 박 대통령 거기 대입해 갖고 하시지 마시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자기네가 불리해지면 무능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도 뭐 남들과 같은 이렇게 비난하는 유튜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